옛날에 한국의 깊고 푸른 산골 마을에 사람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장수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100살을 넘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곳곳에 계셨고 그들의 지혜와 경험은 젊은이들에게 큰 자랑거리였다. 누구나 이 마을에 들어오기만 하면 오랫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전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마을 중앙에는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나무는 주민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주민들은 1년에 한 번 여름의 길이가 지나갈 즈음이면 나무 주위에 모여 축제를 열고 나무에게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비는 의식을 행했다.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 그들은 직접 키운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맑은 계곡 물을 마시며 지냈다. 특히 아침마다 몸을 움직이며 전통 무예를 수련하는 것이 그들의 매일 아침 일과였는데 이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장수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의 할아버지들은 밤에 편히 잠들지 못했고 아이들은 전에 비해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크게 걱정하였고 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할아버지 중 한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는 조상들의 지혜를 찾는 것이 답일 때가 있지. 그러자 다른 할아버지도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우리 조상님께서 전해주신 비밀 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열어보아야 합니다. 장부는 매우 오래된 문서로 마을 중심의 살림집에 비밀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장부를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 이 마을의 건강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었다. 매년 여름 축제 이전에 플라타너스 나무의 뿌리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약초가 있었는데 이것을 일정량 섭취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이상 그 약초는 모습을 감춰 사람들이 잊고 지낸 것이다. 젊은이들은 즉시 그 약초를 찾기 위해 나섰다. 그들은 산과 계곡을 뒤지며 결국에는 숨겨진 약초를 발견하였다. 이 약초는 바위 틈새에서 자생하고 있었으며 한 번 먹으면 신체의 균형을 맞춰주고 생기를 돋우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약초를 모아 침전 및 발효 과정을 거쳐 전통 약차를 만들었다. 이 약차를 마신 사람들은 다시금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다.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서 열렸던 축제는 다시 성대해졌고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예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되새기며 조상들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도 장수마을의 사람들은 전통과 자연의 지혜를 존중하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갔다. 이 마을의 이야기는 먼 나라에까지 전해졌고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 마을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다. 그리고 장수마을은 언제나처럼 늘 푸르고 건강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르른 한국 남서부 지방에 자리 잡은 영암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산과 끝없는 들판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곳의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있는 말하는 참나무라는 전설 속의 나무였습니다. 이 참나무는 마을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마을의 수호자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첫 번째 만월의 밤 나무가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측하거나 필요한 조언을 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마을에 큰 위험이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사람들은 나무에게 조언을 구하러 가곤 했습니다. 어느 해동사가 잘 되지 않아 마을이 가뭄으로 고통받을 때나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할 때 나무는 중요한 지침을 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참나무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나무도 그 사랑에 보답하듯 항상 마을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믿지 않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이 민섭이었으며 세상 모든 일에는 이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민섭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의 전통적인 믿음보다 현대적인 논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민섭은 말하는 참나무의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참나무가 말한다는 것을 자연현상이나 과학적인 착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이 되자 몰래 숲으로 나가 참나무
참나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만월의 밤 민섭은 참나무 곁에 숨어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에 실려오는 섬세한 목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것이었고 따스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민섭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단다. 그 이유를 너 스스로 찾아야 하느니라. 놀란 민섭은 밤새 목소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참나무는 자연과 사람,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섭은 모든 것을 과학으로만 설명하려 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섭은 마을로 돌아와 경험한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민섭은 자신만의 과학적인 지식을 덧붙여 마을의 농작물과 환경을 더 좋게 하는데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암의 마을은 다시 기운을 되찾았고 말하는 참나무는 그 후로도 마을을 계속 지켜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암이 말하는 참나무는 믿음과 과학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이루며 마을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그들에게 사람과 자연이 만드는 진정한 기적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물결이 넘칠 때는 통영의 항구에는 바다와 산이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수많은 어부들이 날마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으니 그저 겉으로만 볼 때 평범해 보이는 이 항구에 매일 밤이면 고요한 파도를 뚫고 나타나는 전설의 인어들이 있었다. 이곳에 사는 어부 중 한 명인 영수는 대대로 통영에서 고기잡이를 해온 가족의 막내였다. 어느 날 밤 그는 바다에서 정체 모를 노랫소리를 들었다. 호기심 많은 영수는 그 노랫소리를 따라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바다로 향했다. 바다에는 은은한 달빛과 함께 신비로운 기운이 가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수의 눈앞에는 비늘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인어가 나타나 있었다. 인어는 바다의 여신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알려져 있던 푸른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다. 인어는 영수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인간이여, 내 겸손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나와 함께 용궁에 가지 않겠느냐? 영수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인어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인어를 따라 깊은 바다로 내려가던 영수는 용궁을 마침내 보게 되었다. 용궁은 찬란한 금빛으로 반짝이며 수많은 진주와 보석들로 꾸며져 있었다. 용왕은 영수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너희 통영 사람들은 항상 나의 바다를 아끼며 살아왔구나. 나는 너희와 화목하길 원하며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 용왕의 선물은 바로 바다를 가로지르며 불어오는 풍부한 풍어였다. 이후로 통영의 바다는 어부들에게 늘 풍어를 안겨주었고 사람들은 인어와 용왕의 이야기를 전설로 여겼다. 또한 바다의 신비로움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영수는 사람들에게 용궁과 인어 그리고 용왕의 이야기를 전했지만 누구도 그 비밀스러운 밤의 일들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다만 푸른 바다가 그저 풍경이 아닌 살아 숨쉬는 신비의 공간임을 깨닫게 된 그들은 통영의 바다를 다른 누구보다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통영은 바다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을로 그곳의 전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반짝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중부 지역에 위치한 아름다운 산지 괴산에는 누구도 그 비밀을 알아차리지 못한 고대의 수호자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숲속 깊은 곳, 높은 산비탈, 맑은 계곡에 숨어 있었다. 이 수호자들은 자연의 균형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별빛으로부터 힘을 얻었으며 그들의 임무가 정해진 이래로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존재는 인간에게 전설로만 전해졌다. 괴산의 한 작은 마을에는 용감하고 호기심 가득한 소년, 이름하여 준수가 살고 있었다. 준수는 늘 자연의 마법적인 면에 매료되곤 했고 종종 숲을 걷거나 산에 오르며 놀라운 발견을 꿈꾸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준수에게 멋진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항상 괴산의 수호자들에 관한 전설을 빠뜨리지 않았다. 어느 맑은 여름날 준수는 음악 소리처럼 들리는 시원한 계곡을 따라 걸었다. 그 소리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조심스레 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버드나무 숲 너머로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 빛은 그의 마음을 끌어당겼고 준수는 두려움을 이기고 그곳으로 다가갔다. 빛나는 화원의 중심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고 그 위로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서로 춤을 추며 논일다. 그들은 숲의 요정들이었으며 준수는 그들의 존재에 경외감을 느꼈다. 요정들의 춤은 하늘의 별들처럼 환상적이었고 그들의 노래는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요정 중 하나가 준수에게 다가와 입술을 닿지 않고 이야기했다. 용감한 젊은이여,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괴산의 수호자들이다. 내가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돕고자 한다면 우리는 너를 우리의 친구로 받아들이겠다. 준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끄덕였다. 요정들은 준수에게 자연의 언어를 배우게 도와주었고 그는 곧 나무와 동물들의 목소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준수는 마을의 자연 보호사로 성장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가르치며 괴산의 신비로운 수호자들과 함께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괴산의 숲을 지날 때마다 숲속에 숨어있는 수호자들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괴산에서는 지금도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옛날 수호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삶의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괴산의 마을 주민들은 이 도시의 수수께끼와 경이로움을 후세에 전하며 자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우고 있다.